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IP 버전 6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P 버전 4가 이제 주소 부족의 포화 상태죠. 주소 부족 문제를 만들기로 했고, 또 보안에 좀 취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시간 전송에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IP 버전 6이에요. 자, IP 버전 6은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16비트짜리입니다. 16비트짜리를 8부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총 몇 비트가 되나요? 128비트가 되죠.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네, 이에 28승까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제 평생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16진수로 표기합니다. 16진수 표기. 하나당 이제 16비트니까 너무 크죠, 이렇게. 그래서 16진수 표기법을 이제 하고요. 숫자와 숫자 사이는 콜론입니다. 콜론, 세미콜론은 아닙니다. 콜론으로 구분을 해줘. 콜론이 뭐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콜론이죠. 그리고 이제 유닛, 멀티, 그 다음에 여러분 IP 버전 4에서 뭐가 빠졌어요?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브로드캐스트를 빼버리고 애니캐스트가 들어옵니다. 애니캐스트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가장 가까운 것과 연결이 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프면 이제 119 아저씨가 와가지고 병원에 이송을 하는데 일단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하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보안이 좀 취약했어요. IP 버전 4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보안에 관련된 것을 이제 탑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IP색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보안성을 제공해주는 이제 프로토콜이다라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IP 버전 4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IP 버전 4는 어떻게 됐어요? 192점, 168점, 32점, 39 이게 간단했잖아요. 근데 IP 버전 6은 어때요? 이거 엄청나게 길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IP 버전 6이다라는. 자, 주소 표현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너무 기니까 이제 방식을 이제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연속된 0을 하나의 0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0 4개 붙었죠. 여기. 자, 볼게요. 자, 0 4개 붙었잖아요. 이 4개를 어떻게 써도 된다라는 거 4개. 자, 4개, 4개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도 되냐?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다 0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또 얘도 또 이렇게 써도 되고 이 0 4개짜리를 그냥 0 하나만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16비트짜리 몇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8부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8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여기 비어있죠? 끝에가 4개죠. 그럼 여기 안에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라고 다 알아먹어요. 근데 여기는 다 뭐다? 00000000이다. 이렇게 알아먹는다고 하죠. 예. 그래서 0에 대한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 4개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쓸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하죠. 연속된 0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는 남은 개수만큼 0으로 채워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맨 앞자리의 0은 생략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맨 뒷자리의 0을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맨 앞자리에 있는 0이죠. 이런 숫자가 있다. 맨 앞에가 0이죠.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도 알아먹는다라는 거죠. 네,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연속된 0은 우리가 추각시켜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연속된 0은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이렇게 생긴 거 그냥 이렇게만 표시해도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0을 추각하고 이렇게 쓰는 이 규칙이 있죠. 이거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두 군데가 나온다. 두 군데 떨어져서 000에 나온다. 그러면 뒤쪽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하든지 간에 축약시켜 콜론으로 그냥 이렇게 쓰는 규칙은 딱 한 번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남은 개수만큼은 0으로 채워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럼 남은 5개가 0이라는 소리인데 여기에 0이 몇 개 들어가지? 여기에 0이 몇 개 들어가지? 판단이 안 되죠. 보세요. 자, 여기 숫자 있고요. 여기 숫자 있고 여기 숫자일까? 예, 숫자일까? 이렇게 결국 여기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 이런 방식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 있고, 자, 얘와 자,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총 이게 이제 5개의 0이 나오는데 여기에 몇 개의 0이 들어가지? 여기에 몇 개의 0이 들어가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로 안 돼요. 축약해서 이런 콜론을 쓰는 규칙은 몇 군데에서만 쓸 수가 있다? 딱 한 군데에서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IP 버전 4와 IP 버전 6을 서로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나는 IP 버전 4를 쓰고 있는데 IP 버전 6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걱정이 되죠. 그래서 서로 변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듀얼 스택, 터널링, 주소 변환 이런 3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야 돼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죠. 종류 기억합니다. 자, 다음 중 IP 버전 6 변환 기술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종류 기억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듀얼 스택이에요. 듀얼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2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IP 버전 4와 IP 버전 6을 동시에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동시에 처리. 네.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냥 2개 다 처리하면 되니까. 네,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래서 두 프로토콜을 이제 모두 지원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터널링이다. 그럼 터널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 땅인데 여기를 딱 터널을 하나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것을 이렇게 이 통로로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IP4에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 터널은 IP 버전 6이 지나갈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제 이 터널링을 할 때는 어때요? 기술적인 문제가 물론 따르겠죠. 그래서 그 기술적인 문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반드시 이제 2개의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장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장비에는 변환 프로토콜을 이제 허용해야 된다라는 보안상의 문제. 그 다음에 패킷 크기가 좀 달라져 버릴 수 있어요. 변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패킷이 분할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비에 대한 부하량을 이제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소 변화는 뭐냐면 IP 버전 4를 IP 버전 6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양당 간의 통신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이제 좀 바꾸면서 좀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겠죠. 좀 복잡하고 또 제한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변환 기술 종류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지나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은 무슨 기법이라고 하죠? 바로 터널링 기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 모드에서 이제 잠깐 언급했던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자, 유니캐스트 그러면 1대1 통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와 얘가 1대1로 이제 연결된 방식이고요. 브로드캐스트는 다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네. 특별히 몇 명 그룹 지을 수 없고 속한 사람한테 다 뿌려줘야 되고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작업하고 있는데 이거 브로드캐스트가 오는 거죠. 인터럽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요. 저 필요 없는데요. 하고 딱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일이 지체되는 거예요. 또 일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또 와가지고 또 누가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러죠. 좀 잡상인 개념이 좀 자주 들어오면 어떠세요? 일의 흐름이 좀 깨지잖아요.
해가지고 딱 잡상인 출입 금지 막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자, 유니캐스는 1대1 통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대1 통신이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정보를 많은 호스트한테 뿌려줄 때는 어때요? 비효율적이겠죠. 자,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안 받을래요? 처음부터 거부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 멈추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PC에 대한 부담이 이제 간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ARP 프로토콜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멀티캐스트는 이제 그룹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50명한테만 보내고자 할 때 그룹으로 묶어서 보내는 건 이제 멀티캐스트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애니캐스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접속을 하면 가장 가까운 것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1대1 방식, 1대 다 방식, 그다음에 1대 그룹 방식. 애니캐스트는 1대 가장 가까운 곳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장비가 응답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안 좋을 때는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안 좋은 점이다 그러면 내가 부산까지 가요. 근데 이제 어떤 통신선의 변화가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뀌는 거죠. 매번 바뀌는 거죠. 그게 너무 빈번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몇 가지 또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용어적으로 우리가 체크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항상 비교를 합니다. 얘와 버전 4와 얘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가면 이제 데이터 앞에 뭐가 붙냐면 이제 헤더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더 정보가 얘는 20바이트의 가변 길이가 됩니다. 그때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거고, 버전 6은 이제 40바이트의 이제 고정 길이가 돼요. 딱 보면 우리가 고정 길이가 더 처리하기가 더 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헤더 체크썸 필드가 체크썸이라는 것이 IP 버전 4에서는 필요하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IP 버전 4에만 있는 체크썸인데 용어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 패켓의 헤더가 이제 전송되는 중간에 데이터가 변조가 되나 혹시나 뭐 깨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체크썸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간에 이제 혹시나 변조되지 않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용어도 있구나. 문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막 체크썸 이야기가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넷입니다. 서브넷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계산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잘 생각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개념입니다. 서브넷이다 그러면 이제 이제 그룹을 지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내가 이제 C클래스란 말이에요. IP 주소를 하나 받아왔어요. 몇 대를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254대를 연결할 수가 있죠. 254대를 그냥 연결해서 쓰면 돼요. 그럼 서브넷 마스크가 255, 255, 255, 0 이런 개념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 254대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서브넷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서브넷 마스크가 되는데 이 서브넷 마스크는 이제 그룹을 나타내는 비트와 그 그룹당 컴퓨터 대수가 있겠죠. 네, 그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어머니께서 과자를 254개를 사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4명이에요. 4명. 4명에서 나눠 먹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 채 오차도 없이 잘 나눠야죠. 네, 그래서 4명에서 균등하게 먹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주소서를 하나 딱 사가지고 254대까지 컴퓨터들을 이제 나열할 수 있는데 우리 그룹을 지어라. 4개의 그룹으로 쪼개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거죠. 네. 자, 그 개념이 뭐다? 서브넷이다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넷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브넷은 이제
공인된 IP 주소를 다수의 소규모의 하부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라는 개념,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아이디를 구분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네트워크 아이디다 그러면 그룹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호스트 아이디다 그러면 그 그룹에 들어가는 컴퓨터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그래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시죠. 그러면 4개의 그룹 나눈 다음에 그러면 각 그룹당 컴퓨터를 몇 대씩 들어가면 될 거냐,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몇 개 풀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자, C클래스다. 그래서 C클래스. 그러면 C클래스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서브넷 마스크를 생각하세요. 서브넷 마스크. 자, 서브넷 마스크가 얼마였어요? 이 C클래스는 255, 255, 255, 0 이렇게 됐죠. 이 0이라고 써진 데다 이제 컴퓨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얘가 2의 8승 256. 근데 2개 빼니까 254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나왔던 거죠.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는 그랬어요. 그냥 몇 대죠? 254대. 일단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됐죠? 네, 됐죠? 네, 254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넘어가 볼게요. 자, C클래스인 주소를 이제는 5개의 그룹으로 이제 쪼개겠다 그랬습니다. 5개의 그룹. 그러면 서브넷 주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C클래스를 생각합니다.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255, 255, 255. 이게 이제 하나를 선을 건 그냥 통째로 쓸 때의 주소였죠. 근데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된다 그거죠. 이게 이걸 이제 8비트로 표현을 해보세요. 8비트. 그러면 자 8개를 마련을 하세요.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이건 이진수로 바꾸면 다 111이잖아요. 네. 됐어요. 근데 몇 개의 그룹을 자 5개의 그룹으로 나누라 그래서 5개의 그룹. 그럼 5개의 그룹을 표현할 게 있어야 되죠. 자, 여기는 1번 그룹입니다. 여기는 2번 그룹입니다. 3번 그룹입니다. 4번 그룹입니다. 5번 그룹입니다. 깃발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1, 2, 3, 4 하면 좋지만 컴퓨터는 뭐죠? 이진수로밖에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 5라는 걸 1번부터 5번까지 표현하려면 몇 비트가 있어야 되죠? 몇 비트? 1비트가 있으면 0하고 1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비트가 2개면 어때요? 00, 01, 10, 11, 4개밖에 표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표현하려면 비트 2개보다 더 많아야죠. 8비트가 있어야 되군요. 좀 널널하지만 표현하지 못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5개의 그룹이 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몇 비트가 필요하다? 3비트가 필요하군요. 이렇게 됐죠? 네.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3비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 이제 그룹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룹을 나타낸다. 그걸 네트워크 아이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 그룹별로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 대수, 이걸 이제 호스트 아이디라 그러죠. 호스트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룹을 나타내는 거 안에서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줘야죠. 3비트는, 지금부터 3개의 비트는 그룹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는 그룹이다 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호스트, 여기서는 호스트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주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브넷 주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 서브넷 주소를 이제 10진수로 표현하세요. 얘는 2진수로 표현한 거고, 얘는 10진수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10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 32, 64, 네, 128. 그죠? 128 더하기 64 더하기 이제 32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224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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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예, 계산하니까 224였으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면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걸 이진수로 바꿔요. 250은 다 111이잖아요. 111 이렇게 되잖아요. 얘도 끝 마지막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 써진 거 마지막 여기 써진 여기까지가 그룹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먹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룹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니까 3비트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여기 0일 때만 따져보세요. 0, 0, 0인 그룹. 네. 자, 0, 0, 1인 그룹. 편말 세우는 거예요. 자, 0, 1, 0인 그룹. 0, 1, 1인 그룹. 1, 0, 0, 1, 0, 1, 1, 1, 0, 1, 1, 0 그룹을 이렇게 딱 나눈다 그러죠. 8개의 그룹으로. 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컴퓨터 번호가 있으니까 컴퓨터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1이 들어와 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뒤에는 이제 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가 0, 0, 0, 0, 0번부터 이제 1, 1, 1, 1, 1번은 다 1이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여기도 어때요? 자, 뒤에가 다 0, 0, 0, 0, 0인 거 1, 1, 1, 1, 1인 건 1이 들어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봐보세요. 네. 자, B 클래스인 컴퓨터에서 1000대를 구현하고자 한다. 서브넷 주소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B 클래스군 그럼 서브넷 마스크가 뭐지?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줘야지 돼요. 자, B 클래스 서브넷 마스크 어떻게 되죠? 255.255.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컴퓨터 대수 해가지고 이제 있었죠. 그래서 255, 255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 8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8개를 비트를 이렇게 써보세요. 점 찍고 이렇게. B 클래스니까 뒤에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먼저 원래 있던 서브넷 마스크를 생각하고 0이 있었던 걸 이렇게 8비트로 표현을 해보세요. 네, 됐죠? 근데 이제 앞에서는 뭘 가르쳐줬어요? 몇 개의 그룹으로 할 것이다를 가르쳐줬는데 이제는 반대로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르쳐준 거예요. 1000대를 구현하고 싶다라는 거죠. 1000대. 그럼 1000대를 구현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할까? 그걸 생각을 해줘야죠. 그럼 여기서 가까운 거. 2의 9승은 안 되죠. 500 얼마니까? 2의 10승은 1024구나. 10비트가 있어야지 구현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10비트를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끊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각 그룹별로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 수가 되는 거죠. 즉 컴퓨터 수 이걸 뭐라 그래요? 호스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남은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그룹이 되는 거죠. 그룹. 즉 네트워크 아이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부분이다. 됐죠? 그럼 네트워크 이제 구분만 딱 지었으면 네트워크 자리는 다 뭘 쓰기로 했죠? 2를 쓰기로 한 거죠. 이렇게. 네. 그다음에 호스트 부분 컴퓨터 쪽은 다 뭘 쓰기로 했죠? 0을 쓰기로 했죠. 이렇게. 그럼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10진수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 2, 4, 8, 16, 32, 64, 128 해가지고 10진수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예요? 252가 되군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서브넷 주소 255점, 255점, 252점 얘는 0이군요. 0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되었나요? 네. 자, 이런 개념.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IP 주소가 이것일 때 구성 가능한 호스트 수를 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5, 255. 여기까지 255. 224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진수로 표현하세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 1인 것과 0인 것 구분을 해야죠. 여기까지 구분을 해서 여기 앞에 1이 써진 것은 뭐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룹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 0이 써진 게 뭐다? 컴퓨터, 연결, 그 그룹에 들어갈 컴퓨터들. 즉 호스트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호스트 개수를 구하라. 가능한 호스트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어떠세요? 2의 5승이 되는 거죠. 2의 5승.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두가 0인 것과 모두가 1인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하나는 브로드캐스트용으로 쓰고 하나는 그 그룹을 대표하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빼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2의 5승은 32고 빼기 2를 하면 어때요? 30개. 이렇게
각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 개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서브넷 부분은 이제 조금 계산적인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뭐가 있을까? 좀 여긴 좀 가벼운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웹이 있죠. 웹. 월드 와이드 앱. 우리가 이제 텍스트, 그림, 동영상, 음성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이때 이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가 되는 거죠? HTTP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네이버의 주소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치죠? HTTP 하고 www.naver.com 이렇게 쓰죠. 그런데 우리가 www만 쓰면 HTTP는 어때요? 자동으로 붙기도 하죠. 네, 서로 짝꿍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A, B, C라는 폴더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내가 찾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지정,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도메인이다 라고 하고요. 맨 앞에서부터 폴더 이름, 파일명 여기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URL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우편, 우리 전자우편 많이 사용하죠. 전자우편은 우리가 편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말을 하죠. 전자우편 주소 여러분 어떻게 쓰나요? 네, 전자우편. 네, ABC 골뱅이를 쓰고 나서 이제 여기에 네이버다 그러면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호스트 주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자우편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4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꼭 기억하세요. 네. 자, 전자우편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4가지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받고 먼저 보낸 다음에 받잖아요. 보내는 건 SMT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뭐 할 때? 메일을 뭐 할 때? 보낼 때. 네. 보낼 때를 2자로 줄여보세요. 자, 여러분 2자로 줄여보세요. 뭐라 그러죠? 네, 송신한다라고 합니다. 자, 보낼 때, 송신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 SMTP가 되고, 자, 보냈으니까 받아보는 것은요, 팝3 또는 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는 받을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받는다, 메일을 받는다. 그걸 2자로 뭐라 그러게요? 네, 수신한다. 수신. 자, 이건 반드시 2개 기억하세요. 가끔씩 2개를 뒤집어서 막 말하기도 해요. 틀린 것은 굴리는 거.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MIME도 있다라는 거예요. 멀티퍼포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낸다. 아주 옛날에는 메일을 보낼 때 텍스트밖에 못 보냈어요. 우리는 지금은 당연하죠. 그림 보내고 동영상 보내고 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멀티미디어적인 정보를 보낼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MIM이에요. 멀티미디어 정보를 주고받고 할 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IMAP이라는 게 있어요. IMAP. 그래서 IMAP 일단은 전자우편에 대한 종류 4가지를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했는데 IMAP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MAP은 뭐냐면 메일을 볼 때 제목 부분과 본문 부분을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제목만 보여주는 거죠.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하면 서버와 연결시켜서 이제 내용까지 이제 보여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 이제 FTP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FTP 서비스는 또 우리가 들어봤죠. 파일을 이제 송수신할 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전송이에요. 그럼 내가 상대방하고 A라는 파일을 주고받고 B라는 파일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둘이 아는 암호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회사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원들이 쓰는, 그럼 다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회원 가입의 절차,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FTP 하면 이제 자기들끼리 파일을
올렸다가 내려봤다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 비번이 있습니다. 즉 계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정 없이도 사용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나노먼스 FTP, 익명 FTP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FTP는 반드시 계정이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네, 익명, 계정이 없는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적으로 뭐가 있냐면 인트라넷과 익스트라넷이 있습니다. 네. 시험 문제는 인트라넷을 더 물어보는데 인트라넷은 뭐죠? 사내 통신망이다 라고 생각해 줍니다.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전에 같으면 막 업무 일지도 막 볼펜으로 써야 되고 기한서 올릴 때 결제 새로 들고 사장님 앞에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다 네트워크로 이제 모든 걸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사내 게시판도 있고 뭐 사내에서 올리는 업무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삼성 회사의 네트워크 구축인데 현대에서 거길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내에서 주고받은 게시판의 내용이라든지 그걸 보면 어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기업 내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거를 인트라넷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부업체하고 또는 이제 기업체가 몇 군데가 우리 이제 네트워크를 같이 구축해서 같이 사용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개의 회사가 이제 모여서 네트워크를 이제 쓰는 거죠. 그걸 익스트라넷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라든지 또 일반 고객, 다른 업체들과 안전하게 몇 개 합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익스트라넷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웨어가 있습니다. 그룹웨어. 네, 그룹웨어 이제 말 그대로 뭐겠습니까? 이제 그룹, 공동인 작업을 위해서 이제 통신망에 연결해서 사용되는 방식을 말을 하죠. 그래서 몇 명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그룹이다 해가지고 이제 뭐 프로젝트 개발을 할 때 그렇게 공동 작업을 할 때 그룹웨어를 구성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용어적인 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VPN 있어요. VPN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설망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이 본점이고 정확히 제주도가 지점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본점과 지점까지 연결을 하고 싶다.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5대 연결하듯이 연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랜선을 연결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주도까지 가겠죠. 네, 그럼 땅을 파고 또 바다의 물속 깊이로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땅 파고 하고 인부 이렇게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KT는 어때요? 다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구축되어 있는 KT한테 이제 일정 비율의 돈을 내고 이 망은 우리 회사가 좀 썼으면 좋겠다. 인터넷을 우리 회사 전용 망처럼 쓴다라는 거죠. 그게 가상 사설망이다 그죠. 그래서 비용적인 면제, 고비용,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관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그죠.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이용을 해서 우리 회사 사설망처럼 쓴다라는 거죠. 그게 VPN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VPN을 구성하기 위해서 터널링 기술, 암호화 기술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어차피 결론은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에서 특정한 이제 IP 주소를 우리 회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해커가 침입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같은 인터넷 망을 쓰고 있고 또 우리 회사 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망에서 우리 회사 망의 통신이라는 것이 지나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외부에서 이걸 혹시나 누출이 됐을 때도 뭔 말인지 모르게 암호화가 잘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터널링 기술, 암호화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상적인 터널을 형성해서 우리 회사에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사용되는 명령어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핑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핑이라는 명령어가 이제 앞에서 이제 조금씩 나왔죠. 얘는 뭐예요? 연결되었나라고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네요. 그럼 인터넷 기사분이 왔어요.
해보는 명령 한번 잘 보면 핑하고 어쩌고저쩌고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인터넷이 연결됐나 확인하는 거죠. 연결됐는지 안 했는지라서 외부의 문제인지 이 컴퓨터의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핑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네이버랑 나랑 연결이 잘 됐을까 한번 확인해 보려면 아주 눈꽃만큼의 데이터를 네이버한테 한번 보내봅니다. 핑이라는 명령어로 보내는 거죠. 그럼 네이버가 대답을 합니다. 연결되었어 라고 이제 오케이 신호를 해보면 연결됐구나 신난 거죠. 명령어 진짜 되네.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어때요? 악의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 네이버가 마음에 안 든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핑 또 보내는 거 재밌어가지고 핑 보내고 계속 보내요. 계속 내가 보내는 거죠. 심심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화가 난 거죠. 네. 왜냐하면 다른 회원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에 응답하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을 못하네. 그래가지고 나는 핑 안 받겠습니다. 딱 막아버리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핑을 이용한 공격, 도수 공격이 있었죠. 하여튼 연결됐는지 확인해보는 명령어가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이제 핑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IP config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의 IP 주소는 뭘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쳐볼 수 있어요.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CMD 환경으로 들어가가지고 IP config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이제 IP 주소 나오고 또 맥 주소도 나오고 게이트웨이 주소도 나오고 서브넷 주소도 나옵니다. 자, NS lookup이라는 것은 뭐냐면 NS lookup. 자, look 찾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도메인 네임으로 IP 주소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도메인 네임을 많이 알고 있는데 IP 주소가 좀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NS lookup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제 트레서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 경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는데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몇 개의 라우터를 거친 다음에 네이버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을 보여줘요. 이런 명령어들은 이제 해커가 침입을 했어요. 어디서 침입했는지 알아야 되죠. 어느 나라에서 침입했는지 봐야 되죠. 네,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RP가 뭐라고 했어요? ARP. 자, 맥주 마실 때 우리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네, ARP 생각하라고 그랬죠.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건 이제 ARP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주소를 이제 알고자 할 때 그렇게 명령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whois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용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whois하고 naver.com 이런 식으로 쓰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네트워크 명령어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 줘야 된다. 위에 네 개예요. ping, IP config, NS lookup, traceroute 네 개는 꼭 기억을 해주고요. 또 IPTV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이제 종종 나오는데요. IPTV다라는 것은 뭐냐면 IP다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TCP IP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보고 싶은 내 프로그램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VoIP라고 있습니다. VoIP. 자, VoIP는 뭐예요? 여기도 IP가 들어갔네요. 인터넷과 관련된 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앞에 있는 V가 뭐냐면 이제 보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터넷 전화다라는 이 용어가 인터넷 전화. 이건 이제 인터넷 TV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